네, 안녕하십니까. 3주차 10교시 심리치료 코칭 과정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전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이론을 마무리 짓고 다음 이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에릭슨 심리 사회 발달 이론 5단계에서 8단계를 설명하고 그 에릭슨의 사회 심리적 발달 이론의 주요 가업과 성격 형성 그리고 인생 부채 만들기인데요. 만들 수 있을려나 모르겠고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한번 만들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슨의 이제 5단계인데요. 자아 정체감 확립대 역할 혼미죠. 요때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본 것이죠. 자, 어떤 발달 단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릭슨은 모든 시기 중에 이 청소년기에 가장 주목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요 개념에서도 설명했듯이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을 확립하고 어떤 자신의 능력, 역할,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저도 진로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his is me인데 이거를 어, 학부생들에게 좀 과제로도 주고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쓰는 것이죠.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나는 무엇을 잘했고 나는 또 무엇을 꿈을 가졌으며 지금 그 꿈을 갖고 있는지 또는 포기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이 있는데 그걸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내가 이룰 수 있는 건데 미래는 그걸 짐작 100세 때 와가지고 또는 내가 대학에 와가지고 포기한 게 아닌가. 내가 또 원하는 전공이 아닌 곳에 와서 포기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현재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 능력이라든지 역할 그리고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쭉 통합된 인식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감의 형성은 전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정체감의 문제는 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의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정말 저의 정체성을 잃고 굉장히 방황한 그런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발달 단계별로 제대로 된 발달을 맞이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했는데 그 아까 그림에 쭉 이렇게 8단계를 보았죠. 그래서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은 그 아래 단계로 다시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에릭슨 얘기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성공적으로 발달 과업도 잘 완수하고 성공적으로 성격 형성이 됐을 때 마지막에 노년기 때 그 어떤 통합된 어, 성격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애를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청소년들은 어떤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 무수한 선택의 가능성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문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고민과 방황의 시간이 길어질 때 정체감, 혼미가 오죠. 이건 대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대학생들도 이런 정체감, 혼미가 많이 오는 걸 느껴봅니다. 자, 이와 같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소수 집단에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그 당파적이고 편협하고 친구와 적을 구분하여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방황이 계속되면 이 부정적인 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고 또 이 시기에는 충실성의 미덕을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실성은 자아 정체감에서 비롯되는데 이 충실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본적 성실함이나 의무감 그리고 정직,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프로이드의 5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상식기에 해당되는 단계인데 그 중심과업은 성숙한 삶이죠. 그래서 고착 시 어떤 성격이 형성되냐면은 일과 사랑을 즐길지 모르는 성숙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과 사랑을 즐길 줄 알아야 성숙한 삶이라고 합니다. 일은 일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예 그래서 자 고착의 원인이 이제 순조로운 발달을 해오지 못하고 자기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고착형 성격이 좀 형성된다고 하니까 한번 이걸 들으면서 자기 자신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6단계부터는 이제 에릭슨이 이제 더 프로이드 발달 단계에서 추가되는 것이 되겠죠. 6단계는 이제 성인 초기인데 친밀성 대 고립성이라고 합니다. 친밀성 대 고립성. 이 시기에 잘 성격이 형성되면은 친밀성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립성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 이 시기는 성인 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직업을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찾는 시기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찾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번 여러분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를 막 돌아가 보면 지금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어떻게 찾았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친밀감을 형성했는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합니다. 선하게 돌아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이러한 청소년기에 긍정적 정체감을 확립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진정한 친밀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청소년기에 이 부정적 정체감을 가졌던 저는 굉장히 부정적 정체감을 좀 가졌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에릭스는 그 전 단계에 잘 발달이 돼야 그 다음 단계도 성공적인 발달 과업을 완수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친밀성은 동성과 이성 간의 인간관계, 그리고 친밀감,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 등의 따뜻한 인간관계에서 형성이 되고요. 이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하여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립감은 과도하거나 어떤 형식적 인간관계에서 형성된다. 이 시기에는 어떤 사랑의 미덕을 키우게 되는데 이 사랑은 친밀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릭스는 사랑이 가장 의대하고 인간에게 가장 지배적 덕목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7단계는 이제 생산성 대 침체감인 것이죠. 장년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40에서 65세. 제가 지금 이 장년기 후반에 이제 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장년기가 아닐까. 좀 젊은 사람들 빼놓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장년기 초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기나 중기.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면 그들의 관심은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확대돼야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친밀감을 형성돼서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르치고 키워나가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제 세대는 이미 이제 한 세대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지만 제 자녀 세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 후손들은 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런 일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이 어떤 어, 장년기 때 느끼는 어떤 과업이다. 그리고 이제 생산성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 길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벗어나서 넓게는 다른 사람이나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거나 어떤 그들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데 기여하는 것이 이제 생산성이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내가 남을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건 도와줄 수 없겠지만 좀 더 생산성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도 창출하고 또 어떤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또 봉사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생산성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산성 일을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가족, 내 자녀를 넘어서 다른 사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또 그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산성 요소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모든 것을 이룬다. 내가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갈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생산적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산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성격이 침체돼서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자신의 욕구를 좀 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말 버렸어요. 2020년 1월부터. 그래서 뭐 내 친구가 땅 보상을 받아서 30억을 받았다? 별로 부럽지 않았어요. 정말이요. 그리고 뭐 또 뭐 주위의 관계자가 아파트를 뭐 샀는데 2달 만에 뭐 2억이 올랐다든지 별로 부럽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남한테 선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버려야 생산성 일을 한다. 라는 거를 좀 깨달은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에게 빠져들어 타인에 대한 관대함을 잃기 쉽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빠져들어.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배려의 미덕을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는 이 생산성으로부터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려는 다른 사람을 향한 폭넓은 관심과 염려로 가르치고 지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요 8단계를 통해서 저는 6단계까지 정말 제대로 된 발달 과업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저희 단계에서 장년기에서 그래도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도 발달 과업에 내가 어떤 의기를 잘 극복하고 뭐 나름대로 잘 형성을 했나 보다 스스로 이겨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8단계 통합성 대 절망감이죠. 이제 곧 8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나이가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굉장히 외로워지고 슬퍼지는 시기입니다. 네. 자, 이 8단계는 그래서
내가 통합을 못하게 되면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이 시기에. 자, 노년기에는 이제 신체적인 노화, 직업의 은퇴, 친구나 배우자의 죽음 등으로 인상이 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관심이 미래에서 과거로 옮겨지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보고 산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생애가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를 음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자신의 과거를 소중한 삶으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면 통합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과거를 땅을 치고 후회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뭐 자신의 삶을 패배로 받아들이면 절망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절망감을 경험하기 싫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또 열심히 또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열심히 살지 않았던 시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통합석이란 지나온 인생을 수용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 참다운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65세 이후에 내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수용할 수 있다면은 통합된 통합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스럽고 이런 삶이라고 하면은 난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지금이라도 한번 내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뒤를. 그동안의 삶을 여러분들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해봤을 때, 그래,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잘 살았어. 나는 후회도 없고 내 자신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은 틀림없이 65세 이후에 어떤 통합된 거를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의 의미를 되물으며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내적 투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지혜의 미덕을 키우게 되고 지혜는 자아 통합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지혜는 삶의 문제에 의연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인간은 통합된 경험인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어떤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나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줄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릭슨의 전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의 중심 과업과 어떤 성격이 형성되는지를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 단계 1단계 신뢰대 불신 출생부터 1세까지 중심 가업은 부모 및 양육자 간의 관계의 형성이죠. 뭐 울면 바로바로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격 형성은 그렇지 중심가업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잘하면 세상은 살만하고 안전한 곳이다. 불안과 보탬이 없어지고 또 이 중심가업을 뭐 잘 못하면 세상은 불친절하고 안전하지 못한 곳이다.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안게 되겠죠. 자,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입니다. 1세, 3세. 자, 중심 가업이 뭡니까? 일단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신발 혼자 신어봐라. 자, 옷도 한번 혼자 입어보고, 잘한다. 이렇게 할 거죠. 그래서 부모의 도움 또는 과잉 보호를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러한 중심 가업을 잘 성공적으로 하면 훈련을 받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형성되지만 이 시기에 중생가업에 실패하면 잘못된 훈련으로 수치심이나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부모가 다 한다든지 부모가 막 애가 넘어지면 막 쫓아가서 막 일으켜요. 어디 다쳤니? 막 너무 지나치죠.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할 걸 부모가 해줌으로써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3단계 주도성과 제의식이죠. 너무
아주 폭력적이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진짜 아무리 말로 막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 안 두죠. 또 이 또래와의 경쟁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심가업은 이 또래와의 경쟁에서 성취감 맛보게 해주기. 자, 친구들과 놀면서 사회성 길러주기. 이게 이제 중심 가업인 것이죠. 3세에서 6세. 자, 이때 그 성격 형성으로는 중심가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목표 달성. 이때 이제 목표에 대한 의식이 형성된다고 하니까 이 목표 달성이 주도성이 형성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죄의식, 어떤 수동적 내성적이 돼서 주도성이 위축되고 그 억제 감정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적절히 아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한 적절한 제재 이런 걸 좀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단계는 희망이 생기고 미덕은 희망이고 2단계는 의지고 3단계는 어떤 목적에 미덕이 생긴다. 자, 근명성 대 열등감 7세에서 12세. 자, 중심가업은 원만한 또래와의 관계 노력과 성취 맛보기. 이 과업을 잘 마치면 지적 호기심과 성취 동기에 의해 근면성이 발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성취 동기를 잃게 되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행동에 무력감을 느낀다. 자, 그다음에 자아 정체감 대 그 역할 혼미 5단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거대한 사회 속에서 나의 의지는 어디인가를 대한 명확한 명제를 찾기. 그래서 나의 정체감을 못 찾을 경우는 역할에 대한 혼미가 이루어지고 찾았을 경우는 건전한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친밀성 대 고립감, 성인 초기. 이때는 전 중심가업은 결혼과 육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뭐 힘내요 당신 뭐 이렇게 이게 잘 해결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인관계를 피하게 되고 남을 배척하고 융통성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해결되면 성적인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인류애적 사랑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4단계에서는 우리가 유능성의 미덕을 키우게 되고 5단계에 대해서는 충실성의 미덕을 키우게 되고 6단계에서는 사랑에 대한 미덕을 키우게 됩니다. 자, 7단계 이제 생산성 대 침체성 40에 65세 중심가업은 후손을 양성하고 번성시키는 것인데 이게 잘 중심가업에 맞추게 되면 어떤 리더에 의치해서 최대의 생산을 내고 자녀 양육에 몰두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거나마 집착하고 사회적 발달도 정체가 된다. 어떤 자신의 욕구에 대한 것을 좀 버리자 이제. 자, 그 통합성 대 절망감 8단계 노년기 때죠. 이건 중심가업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부분의 성숙인데 이게 잘 형성이 되면은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고 갈증, 실패, 실망, 성공, 기쁨, 보람, 죽음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통합성을 느낄 수 있는 단계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나친 생을 후회하며 절망과 자신을 경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려에 대한 그 미덕이 형성되고 지혜에 대한 미덕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요건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나중에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집단 상담으로 진행을 좀 해볼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존재의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1단계에서는 세상은 살만한 곳인가 스스로 그리고 난 스스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자, 이게 발달이 잘 형성됐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알 수 있을까? 사랑과 우정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 나의 의치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나의 인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까?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 세상은 불친절하고 안전하지 못한 곳인가? 여러분 어떤 곳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나는 못난 사람일까? 나는 죄의식을 느끼고 수동적일까? 나는 무기력할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을까? 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할까? 난 지금 자신의 일도 힘들어할까?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정말 날 경멸하고 있을까? 예, 지금 저의 의치 장년기 때 보면은 나는 나의 의치에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저는 정말 내 능력을 초과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 능력을 초과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그 정도까지 능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서. 현재에서 미래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마음에 와닿는 질문을 해보는 건데 쭉 한번 자신의 성장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요거는 제가 질문을 만들어 본 겁니다. 제 삶에 대해서. 난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했을까? 20대에. 20, 30대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사람을 만나기 꺼려했을까? 과거 내가 7년까지. 내가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나는 왜 이곳에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게 존재의 질문이라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 만나서 한번 서로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인생을 돌아보며 내 마음을 가장 와닿는 존재의 질문 한 가지 작성을 해서 뭐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오프라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인생 그 부채를 만들면 이것도 활동을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요 부채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에 같이 한번 적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요 에릭슨 이론에서는 청소년기에 어떤 긍정적 정체감을 확립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진정한 친밀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도 굉장히 긍정적 정체감을 형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는 좀 안 봤는데 한번 더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노화, 직업 은퇴, 친구나 배우자의 죽음 등으로 인해서 인생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통합성이란 어떤 지나온 인생을 수행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 참다운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릭슨의 그 심리 사회 발달 이론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특질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